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말솜씨라는 책에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과하는 말솜씨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과하는 방법,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녹이는 사과 솜씨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잘못은 바로 인정하고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걷다 무심코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 본의 아니게 동료에게 상처를 줬을 때 대부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금방 오해가 풀어집니다. 강연 도중에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내용을 바로잡고 사과하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사과하는 법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화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영국에 사는 6살 소녀 엘리사는 어느 날 왕실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중에 손가락을 쪼이고 말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편지를 받은 여왕은 시녀에게 사과 편지를 쓰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친구들에게 여왕의 편지를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됨으로써 여왕 자신의 기품을 지키기도 하고 영국 국민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한 일화네요. 사과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과는 불만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싸움을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존엄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진실한 사과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사과하기만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과받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체면을 내려놓고요. 주저없이 사과하며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과를 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사람도 친절하게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 사과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쓰셨을지 잘 압니다. 이런 인사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단도직입적으로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실수를 솔직담백하게 인정하고요. 다른 변명 없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말은 상대의 양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직접 말로 사과하기 힘들다면 다른 매개체를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을 바로잡아 용서를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사과 의사를 표현하되 잘못된 것은 실제로 바로잡아 결과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장 진실하고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사과하는 방법 세 번째 노하우는 물러서는 것은 더 나아가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칠 줄을 모르면 당장은 상황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평판이 나빠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체면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노벨상 수상자 데이비드 볼티모어는 록펠러 대학의 총장으로 영입되던 당시에 논문 데이터 조작 시비에 휘말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화를 제시를 합니다. 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볼티모어는 과학적인 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일 뿐이고 날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변명했다라고 하는데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미국 의회에서는 전담부서를 꾸려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자 오히려 볼티모어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의회가 학술활동에 정치적으로 간섭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록펠러 대학교의 이사회는 결국 그가 총장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결정했고 볼티모어는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넓은 도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